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억울한 옥살이했다는 화성 그 8번째 살인 사건도 이춘재가 범인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고요.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한 명도 내가 살해했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범행을 자백했죠. 그 당시에 경찰이 실종 신고된 그 초등학생의 시신을 찾고도 30년 전입니다. 그때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한 진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재가 살해한 사람은 14명인 거죠? 네, 14건의 사건이 있었고.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부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춘재를 범인으로 이제 특정을 했으니까 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어제 경찰이 밝혔고요. 네.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기존에 불렀던 사건이 10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 그리고 초등생 실종 사건, 네. 그리고 이제 91년도 청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청주에서 여고생과 가정주부 살인 사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4건이 되는 것이죠. 네, 87년부터 91년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중간에 잠깐 멈췄었는데 그때는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 14명 중에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보도조차 안 됐던 초등학생이 실종됐던 사건이었던 거죠. 네. 이게 지금 윤모 씨 그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8차 하는 살인 사건. 네, 그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1989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귀가 중에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목격자는 40대 남성이 아이랑 함께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아이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고요. 5달 뒤인 12월에 아이의 가방이라든가 이런 유류품이 발견이 됩니다. 인근 야산에서. 그 발견이 되고 아이는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 실종 사건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이춘재가 사실 그 아이도 내가 살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자백을 한 것이죠. 네. 그것도 놀라운데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14건의 사건 중에 중간쯤 위치합니까? 아니면 몇 번째에서 몇 번째 사건쯤? 그러니까 10번째 사건이 됩니다. 10번째 사건입니까? 8차 사건이 1988년 9월에 있었고요. 그게 억울한 옥살이한 윤 씨 사건이고요. 9차 사건이 90년 11월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 7월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순서로 보면 9번째 사건이 됩니다. 네. 자,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이런 사람도 내가 죽였다 하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서 지난달에 그 초등학생이 실종됐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30년 만에 수색을 하는 거죠. 정말 뒤늦은 수색.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파트 등으로 다 개발돼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공간인 공원부터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100여 명의 인력하고 지표투과 레이더 등 장비를 동원해서 시신을 찾았고요. 현장에 나온 유족 꽃을 들고 왔네요. 네, 아이 부모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죄인인데 무엇을 말을 해요?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고 했을지언정 어떻게 살인 사건을 단순 가출 이런 걸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이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분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에 부모님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실종 신고를 했을 거고요. 경찰은 찾아 나섰을 텐데 찾은 다음에 숨겼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5개월 정도 지난 뒤에 가방하고 유류품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근처에서 유골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경찰이 지금 조사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방범대장을 맡았던 분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형사 개정하고 함께 유골을 발견했을 때 양손이 줄넘기줄로 묶여 있었다.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형사 개정이 무전기로 삽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민간인이었던 방범대장은 자리에서 내려다 보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보는 것은 그 유골을 아마도 은닉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을까. 삽을 가져오라는 지시 자체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실종 사건에서 수색까지 몇 달이 있었나 보죠? 5개월 6월이 발견된 거 보니까. 7월에 지금 저 여름에 실종됐고 실종됐고. 네. 12월에 지금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골인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춘재가 자기가 추가로 자백하면서 그 내가 살해한 그 초등학생 줄넘기로 묶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춘재 어떤 아주 전형적인 어떤 범죄 수법이 묶는 건데 네. 그게 줄넘기줄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유골에서 정확하게 그게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제 경찰이 추후에 그 당시에도 가족들에게 혹시 아이가 실종될 때 줄넘기줄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는까지 또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가 아니고 이건 범죄죠. 네. 예, 범죄입니다. 사건 범죄. 은닉 아닙니까? 사체 은닉? 그러니까 네. 시신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기 네. 때문에 경찰에서도 어제 발표를 하면서 시신 은닉입니다. 예, 네. 시신 은닉. 자막을 빼주십시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범죄지만 물론 공소시효는 네. 지났지만 정식으로 입건해서 자막을 수사를 빼주십시오.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경찰이 그때 왜 숨겼어요? 찾았는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당시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지금 잇따라 발생을 했었고 또 8차 사건하고 9차 사건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8차 사건에서 어쨌든 윤모 씨를 억울한 범위로 몰린 사람이지만 체포를 해서 재판까지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새로운 그러면 범죄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엉뚱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건이 커지는 거를 좀 꺼려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납득은 안 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경찰도 뭐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거의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었었거든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억울한 윤모 씨도 나타나는 상황이 됐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들을 뭐 다 샅샅이 수색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지금 초등생이 실종됐고 그 범인이 연쇄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종 사건으로 그냥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인 흔히 것 드라마나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살인 사건에서 진짜로 그랬을까요? 자, 저희가 경찰이라고 가정해 보죠. 어린이 시신을 찾았습니다. 실종돼서 수색하던. 근데 이거 드러나면 연쇄살인 사건에 우리까지 엮이는 거고 우리 책임까지 오니까 덮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왜 추측의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지금 강력하게 네.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8차 사건에서 강박한 어떤 가혹행위를 해서 잘못된 수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형사계장이 이 당시에 발견했던 형사계장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8차 사건 지금 범인 잡아서 재판에 넘겼는데 네. 다른 사건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라는 그런 추측, 그런 이유가 아니. 근데 이걸로도 사실 설명은 저도 사실 전혀 그러니까요. 받아들일 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고 그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찾아냈던 지금 말씀하신 형사계장, 수사계장, 네. 그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나 네. 이제 자발적인 그 조사를 임의로 조사에 응하는 상황이고 네.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죠.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도 못 하겠죠. 뭐. 못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수사나 조사라는 과정에서도 얼마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뭐 네.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다라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숨진 아이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 장소에서 그 수습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가족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원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이가 바로 집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됐다고 해서 지금 네.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게 유족 입장에서 정말 원통하고 가슴이 아플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